김기현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여권의 검사 출신이 대거 공천될 거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언론에서 막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냥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뭐 시사 방송에서 출연하는 이제 패널들이 하는 얘기였는데 잊을만 하면은 기사 한 번씩 썼어요. 뭐 그쵸. 같은 사람들이 버티렸다 근데 이겁니까? 이게 이제 괴담 시중에 떠도는 그 괴담은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고 이진복 정무수석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비서실에서는 안 했겠지. 네. 네. 근데 이 수습 그러니까 이 검사 대거 공천설 이 대통령 김 대표랑 이제 대통령실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어제 오늘 이 검사 누가 거론되나 이런 기사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검사 출신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희 평론가? 대거라고 했잖아요. 대거 공천서를 부인한 거잖아요. 네. 대거의 기준이 없습니다. 네, 나중에 결과 나와서 만약에 뭐 30명 공천 받았다. 대거라고 하려면 50명 돼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은 나름 파놓은 게 아닐까. 네, 아마 30명 정도면은 크지 않다라고 주장할 공산이 높습니다. 검사들이 국회의원 원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메꾸려고 하겠죠. 네. 김민호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괴담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실이 누군가를 꽂는다는 게 괴담인 것이냐. 예. 둘째, 그 꽂는 사람들의 주요한 직업이 검사라는 게 거짓말인 것이냐. 네. 셋째, 지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검사긴 한데 대거는 아니라는 것이냐. 뭐냐 그게. 뭐가 거짓말인 거냐. 그래서 이 셋 중에 뭐가 또 뭐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가 거짓말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맥락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통령은 자꾸 거부권 행사를 하고 민주당은 계속 뭐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이런 구도로 총선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아예 대통령이 우리가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무조건 다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이게 독재 아닙니까? 이 정권 심판합시다 이러는 것이고 대통령은 정권은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하게 만들고 이게 다 우리가 머릿수가 적어서 아닙니까? 총선에서 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줘야 이 꼴 안 봅니다. 뭐 이러겠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하겠다는 건데 이것만 갖고 하면 부족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무슨 기사를 봤냐면 TV조선인가? 역시 TV조선. TV조선에서 무슨 기사를 봤냐면 대통령이 정치 교체를 얘기할 것이다. 총선 때. 이게 정치가 이래갖고 안 되기 때문에 정치 교체를 정치 교체해야 된다. 정치 교체 필요하다. 근데 보통 그런 얘기할 때는 그게 뭘로 어떤 수단으로 현실화됩니까? 공천 물갈이 뭐 이런 거 물갈이 공천 이런 걸로 현실화되는 것이고 물갈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 현역 의원이 아닌 어떤 자들이 이제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주도한다? 대통령이 꽂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들이 우르르 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 진짜 올 것 같고 예? 뭐 한동훈 장관이 나가느니 마느니부터 해가지고 금감원장이 오느니 마느니 뭐 여러 명 있잖아요. 그 많이 오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정치 교체다라고 하는 걸 잘 살리려면 그 국민의힘의 김재섭 씨라고 있잖아요. 헬스부 장관. 네. 청년 최고위원을 했던 네, 헬스부 장관. 청년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이 아니고 아니요. 도봉갑 당협위원장. 예. 예. 그분이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의 행정관들 중에 나이 젊은 사람들이 나오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젊은 어떤 사람들이 대거 뭐 청년 이렇게 정치를 교체한다. 예, 이게 청년 정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케다인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의 행정관들 중에 나이 젊은 사람들이 나오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젊은 어떤 사람들이 대거 뭐 청년 이렇게 정치를 교체한다. 예, 이게 청년 정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물갈이 공천이고 정치 교체가 되려면은 이 새롭게 이 국회에 진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물갈이 공천에 이 당사자들이 기성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리적인 어떠한 논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이게 이 달리는 두 개 기차가 충돌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고 뭔가 거기서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초선 의원들이 뭐 싸우다 보면 초선 의원들이 손 들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뭐 개혁을 하자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맥락은 검사가 오든 젊은 행정관이 오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대통령 말을 꽂는 거다. 예, 더 잘 듣는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 말을 더 잘 따르고 대통령의 아젠다를 더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검사가 오든 젊은 사람들이 오든 변하는 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가 괴담이고 뭐가 거짓말이라고 하든 이 대전제 용산에서 한 명도 안 꽂는다. 용산에서 그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이 국회의원들을 교체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 뭐가 괴담이라고 얘기하고 뭐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조건은. 그게 도청 의혹하고 비슷한 거죠. 아까 전에 제대로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예, 김기현 대표 태도도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자, 그러면 검사 출신 몇 명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몇 명까지 구할 수 있죠? 검사 풀을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근데 저는 적어도 당선 기준으로 후보 기준이 아니라 당선 기준으로 20석을 넘길 수 있을 정도의 분모를 만들어. 여의도에서 흔히 얘기하는 서초동파가 그렇죠. 원내교섭단체를 하는 수준으로 뭐 후보 수는 더 많아야겠죠? 20명 당선시키려면.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중에도 한 2명은 들어가지 않을까. 김민하 평론가 몇 명 보십니까? 검사 100명. 100명. 예. 100명으로 합시다. 검사 100명. 농산물 검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검사가 100명의 국회의원이면 당사를 그냥 서초동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검수완박 되겠네 그럼. 검찰에 사람이 없으니까 검수완박 되는 거죠. 이걸 하려면 현직 검사들이 대거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없어진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없어지고 그래서 검찰의 수사 능력이 이 공중분해돼서 윤석열 정권의 비리를 정권 말에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 그래서 수사할 검사들 다 배지를 달아준다. 행복하다 모두가. 20명, 100명, 저는 30명 이상. 후보만? 아니 당선. 당선자요. 네, 당선 30명. 아니, 이상. 현실적으로 30명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뭐다 그리고 근데 30명이나 100명이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마 TK, PK 쪽에 여러 명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천이. 자, 총선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총선 결과 어떻게 됩니까? 김수민 평론가. 저는 일단 투표율이 가를 거다라고 보고 국민의힘이 크게 이길 가능성은 일단 없어졌다고 봐요. 없어졌다고 보고 민주당이 크게 이길 가능성도 그렇게 강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작게 이기는 것만 남아 있는데 일단은 투표율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지지율이 썩 오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보통 보면 어디 쪽이 정권을 잡고 있든 간에 정권 지지층이 정권 반대층보다 투표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반대층은 야당을 찍든지 아니면 투표장에 안 가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저는 투표율이 높은데 국민의힘이 이기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 그래서 한 55% 정도 보고 있는데 55%보다 미치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기려면 한 60% 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김민하 평론가는. 지금 총선이 조선왕조 600명보다 더 넘게 남았는데 네, 무슨 통일신라 시대에 지금 그래서 뭐 지금 무슨 총선 전망을 합니까? 다만 지금 만약에 내일 총선 한다? 내일 한다? 민주당이 이기죠. 왜냐면은 양당 지지층이 얼마나 결국 이런 조건 비호감 선거 그러니까 내일 한다 그러면 검찰이 대장동 수사 결과 발표를 합니다. 오늘 합니다. 오늘 11시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양당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비호감 구도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이랑 똑같은 구도잖아요. 비호감 구도에서는 지지층 결집인데 지금 보수층 결집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여러 논란 때문에 상당히 지금 와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중도층에 더해가지고 보수 유권자층까지 지금은 상태에서는 와해됐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하면 민주당이 이기는데 아직 많이 남았다. 그렇다면 먼저 정신 차리고 먼저 똑바로 하고 먼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쪽이 이길 것이다. 뭐 이렇게 적당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김병민스러운 전망이에요. 아닙니까? 아니 김병민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김병민은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먼저 받는 쪽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한 5분을 얘기했는데 남들은 3초 만에 얘기할 얘기를 한 5분 얘기하는 것이 김병민 최고위원 스타일이죠.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케타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울분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